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무시당하기만 하던 강 여사에겐 과연 밝은 미래가 나타날 수 있을까? 남편의 영정사진 속 옅은 미소는 이제 강 여사의 흐릿해진 기억 속에서만 겨우 찾아볼 수 있는 잔상이었다. 그의 부재가 이토록 사무치는 고통으로 다가올 줄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홀로 남겨진 텅 빈 집에 들여온 외로움과 슬픔을 감당하기 버거웠던 강 여사에게 아들 준수 부부의 따뜻한 손길은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저희가 어머니 곁에서 힘이 되어드릴게요. 준수의 간곡한 부탁과 며느리 지혜의 살가운 미소는 강 여사의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그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이사 첫날, 지혜는 화사한 미소로 강 여사를 맞이하며 새 보금자리를 안내했다. 어머니, 이 방이 어머니 방이에요. 햇볕도 잘 들고 아늑하죠? 지혜의 친절함에 강 여사는 며느리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여기며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찰나의 환상이었을까? 며칠 지나지 않아 지혜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차가운 가면이 벗겨지면서 강 여사의 새로운 삶은 억압과 고통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침 식사는 7시까지 차려주세요. 남편 출근 전에 따뜻한 국 있어야 하는 거 모르세요? 지혜의 첫 번째 지시는 아침 식사 준비였다. 강 여사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남편이 좋아했던 북엇국, 아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며느리가 즐겨 먹는다는 샐러드까지 정성껏 아침 식탁을 차렸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지혜의 표정은 냉랭하기 그지없었다. 국이 너무 싱겁잖아요. 다시 끓여오세요. 지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강 여사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식탁을 물리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그때부터였을까? 강 여사의 하루는 며느리의 끝없는 요구와 질책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집안 꼴이 이게 뭐예요? 청소기 좀 제대로 돌리세요. 먼지 알레르기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지혜는 먼지 한 톨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강 여사를 질책했다. 강 여사는 하루 종일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먼지를 닦아냈지만 지혜의 눈에는 늘 부족해 보였다. 어머니, 화장실 청소는 왜 이렇게 대충 하셨어요? 물때가 그대로잖아요. 지혜의 날카로운 지적은 마치 칼날처럼 강 여사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한평생 깔끔함을 유지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강 여사에게 며느리의 끊임없는 청수, 타박은 자존심을 짓밟는 듯한 모욕감으로 다가왔다. 지혜는 강 여사에게 온갖 집안일을 당연하게 떠넘겼다. 밥, 빨래, 청소는 기본이었고, 심지어 지혜 개인의 속옷 빨래, 실크 블라우스 다림질, 애완견 산책까지 강 여사의 몫이었다. 지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지만 강 여사는 쉴 새 없이 집안일을 해야 했다. 손주라도 봐주면 덜 힘들 텐데. 지혜는 아이에게는 철저히 엄마 역할만 할 뿐 강 여사에게 육아를 맡기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손주가 어지럽힌 장난감까지 강 여사가 치워야 했다. 어머니, 제 아들 장난감 방 좀 치워주세요. 애가 어지르는 꼴을 못 보겠어요. 식사 시간은 강 여사에게 또 다른 고역이었다. 온갖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해도 며느리의 칭찬은커녕 늘 불평과 불만만 쏟아졌다. 오늘 국은 너무 짜요. 어제는 싱겁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짜요? 반찬이 이게 다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지혜는 마치 궁궐의 상궁처럼 음식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며 강 여사의 요리 솜씨를 폄하했다. 강 여사는 혹시 며느리 입맛에 맞지 않을까봐 매일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찾아 연구했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다. 지혜의 불만은 끝없이 이어졌고 강 여사의 자존감은 점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식탁은 늘 아들 부부 위주로 차려졌고 강 여사는 늘 찬밥 신세였다. 좋은 반찬은 아들 부부 몫이었고 강 여사에게는 늘 남은 반찬이나 김치, 나물 정도만 허락되었다. 고기 반찬이라도 올라오는 날에는 지혜가 먼저 젓가락을 대 맛을 보고는 어머니는 고기 싫어하시죠? 이건 저희끼리 먹을게요. 라며 강 여사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강 여사는 아들 부부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묵묵히 밥을 삼켰다. 혹시라도 반찬 투정이라도 할까봐, 혹시라도 며느리 심기를 건드릴까봐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식사를 마치는 날이 많았다. 심지어 지혜는 강 여사가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사용했던 가구들을 촌스럽다며 버리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앤티크 가구 컬렉션은 강 여사의 오랜 취미이자 자부심이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아온 가구들은 단순한 가구를 넘어 강 여사의 삶의 흔적이자 역사였다. 하지만 지혜는 그런 강 여사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촌스러운 가구를 써요? 집 분위기를 다 망치잖아요. 당장 버리세요. 라며 냉정하게 말했다. 강 여사는 눈물을 머금고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가구들을 버려야 했다. 가구들이 버려지는 모습을 보며 강 여사는 자신의 삶마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아들 준수는 그런 아내의 횡포를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외면했다. 오히려 아내 편을 들며 어머니를 나무라는 날도 많았다. 어머니도 이제 집에서 쉬시면서 집안일 좀 도와주세요. 지혜 혼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준수는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하고 아내에게만 쩔쩔매는 무능력한 아들이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한숨을 외면하고 아내의 비위 맞춰 어머니를 구박하는 아들의 모습은 강 여사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아들마저 등을 돌리니 강 여사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에 휩싸였다. 강 여사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했지만 며느리의 구박은 끊이지 않았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도 며느리의 눈에는 늘 게으르고 굼뜬 노인네로 비쳤다. 어머니, 좀 더 빨리 움직이세요. 답답해 죽겠네. 지혜의 짜증 섞인 말투는 강 여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강 여사는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멸시뿐이었다. 어머니, 음식 솜씨가 예전 같지 않네요. 맛이 왜 이렇게 밍밍해요? 지혜는 강 여사의 음식 솜씨를 끊임없이 폄하했다. 한때 음식 솜씨 좋은 어머니라는 칭찬을 숱하게 들었던 강 여사였지만 이제 며느리에게는 음식 맛도 제대로 못 내는 늙은이 취급을 받고 있었다. 요리에 대한 자부심마저 잃어버린 강 여사는 점점 주눅이 들고 자신감을 잃어갔다. 청소 좀 꼼꼼히 하세요. 먼지가 또 있잖아요. 지혜는 먼지 한 톨이라도 발견하면 마치 큰 죄라도 지은 듯 강 여사를 몰아세웠다. 강 여사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구석구석 먼지를 닦아내고 또 닦아냈지만 며느리의 매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청소에 대한 스트레스는 강 여사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다. 심지어 손주가 감기에 걸려 콜록거리기라도 하면 지혜는 득달같이 강 여사에게 책임을 돌렸다. 어머니가 집안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애가 아픈 거 아니에요? 환기를 제대로 안 시켜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지혜의 비난은 터무니없었지만 강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공격 앞에 강 여사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손주의 건강까지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며느리의 악랄함에 강 여사는 절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다. 강 여사의 삶은 점점 더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여갔다. 며느리의 구박과 아들의 외면 속에서 강 여사는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되어 갔다. 한때 따뜻했던 보금자리는 이제 차갑고 삭막한 감옥으로 변해버렸고 강 여사는 희망 없는 나날 속에서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하지만 강 여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작지만 강렬한 불씨 하나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억압과 고통을 견디다 못해 터져나오려는 분노의 불씨였다. 처음에는 그저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 찢던 나날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강 여사의 마음속에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거운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내 인생을 이대로 망칠 수는 없다. 저 악독한 며느리에게 그리고 무능한 아들에게 반드시 뼈저린 후회를 안겨주리라. 강 여사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조용하고 순종적인 척 가면을 쓴 채 며느리의 악행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마음속으로는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한없이 약해 보이는 노인이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인함과 지혜가 숨겨져 있었다. 오랜 세월 풍파를 겪으며 쌓아온 삶의 연륜과 지혜는 이제 며느리에게 통쾌한 복수를 선사할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었다. 강 여사의 조용한 복수가 이제 서서히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다. 며느리 지혜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리라. 자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무서운 복수가 기다리고 있을지를. 고된 노동은 육신을 갉아먹고 멸시는 영혼을 좀먹는다고 했던가. 강 여사의 삶은 하루하루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병들어가고 있었다. 육체는 쉴 새 없는 집안일에 지쳐 삐걱거렸고 마음은 며느리의 모진 말들에 멍들어 골마갔다. 하지만 강 여사는 골마가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묵묵히 견뎌낼 뿐이었다.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오히려 더 큰 구박과 멸시만 돌아올 것이 뻔하다는 것을 강 여사는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슬픔도 분노도 아픔도 모두 속으로 사귀며 겉으로는 평온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잔잔했던 강 여사의 마음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강 여사의 감정이 마침내 폭발하는 기폭제와 같은 것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했다. 아니, 지혜에게는 사소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강 여사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절망감을 안겨준 결코 사소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강 여사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다. 싱크대 가득 쌓인 그릇들을 하나씩 닦아 정리하던 강 여사의 손길이 문득 57 쟁반 앞에서 멈칫했다. 57 쟁반. 결혼할 때 남편이 손수 만들어 선물했던 강 여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물건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57의 은은한 광택, 손때 묻은 나무의 질감, 하나하나 칼로 깎아 만든 듯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모양새. 쟁반을 닦고 있노라면 마치 남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듯했다. 강 여사는 57 쟁반을 유난히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다. 며느리가 함부로 다룰까봐 늘 눈에 잘 띄지 않는 찬장 깊숙이 넣어두고 특별한 날에만 조심스럽게 꺼내 사용하곤 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57 쟁반이 눈에 밟혔다. 왠지 모르게 꺼내서 깨끗하게 닦아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 여사는 조심스럽게 찬장에서 57 쟁반을 꺼내 싱크대로 가져왔다. 부드러운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57 쟁반을 살살 닦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햇빛을 보는 듯 57 쟁반은 은은한 광택을 뽐냈다. 강 여사는 쟁반을 닦는 동안 남편과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떠올렸다. 함께 57 공방에 가서 쟁반을 만들던 날,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57을 하던 남편의 모습, 완성된 쟁반을 자랑하며 활짝 웃던 남편의 얼굴, 그리움과 애틋함이 뒤섞인 감정이 강 여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 컵 좀 꺼내주세요. 뒤에서 며느리 지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갑작스러운 부름에 강 여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바로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57 쟁반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57 쟁반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어머! 지혜는 깨진 쟁반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짧게 탄성을 내뱉었다. 강 여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깨진 쟁반 조각들을 바라봤다. 57 조각들은 바닥에 흩어져 빛을 잃었고 마치 강 여사의 산산조각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건 아니죠? 지혜는 걱정하는 척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쟁반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세어봐도 조각은 온전할 리 없었다. 마치 퍼즐처럼 맞춰보려 했지만
이미 57 쟁반은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강 여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어머,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손이 미끄러져서. 지혜는 건성으로 사과하며 깨진 쟁반 조각들을 발로 슬쩍 밀어냈다. 사과의 말과는 달리 지혜의 표정은 오히려 짜증스럽게 일그러져 있었다. 마치 별것도 아닌 쟁반 하나 깨진 것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런 낡은 쟁반 하나 깨진다고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아시겠네. 지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강 여사의 귀에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꽂혔다. 낡은 쟁반, 별것도 아닌 것. 지혜에게는 그저 낡고 촌스러운 쟁반 조각에 불과할지 몰라도 강 여사에게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유품이었다. 남편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쟁반.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쟁반. 그 모든 것이 며느리의 부주의와 무관심 속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다. 강 여사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육신의 고통보다 멸시와 구박보다 더욱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다. 남편의 유품마저 함부로 대하는 며느리의 냉정함, 자신의 슬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며느리의 무심함, 그 모든 것들이 강 여사의 가슴에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려는 듯 강 여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약한 모습, 구차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강 여사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깨진 쟁반 조각들을 쓸어 담았다. 밤이 깊어 방에 홀로 남겨진 강 여사는 떼진 쟁반 조각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57 조각들은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고 마치 강 여사의 상처 입은 마음을 더욱 후벼 파는 듯했다. 밤늦도록 깨진 쟁반 조각을 붙잡고 흐느끼던 강 여사는 마침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대로는 정말 안 돼. 나도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해. 더 이상 며느리 하녀 노릇은 못해. 강 여사는 깨진 쟁반 조각들을 상자에 담아 책상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리고 굳게 다짐했다. 그래, 복수하는 거야. 저 악독한 며느리에게 내 뼈아픈 눈물과 절망을 똑같이 되돌려주는 거야. 이번에는 내가 며느리를 울게 만들어주겠어. 강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밤하늘의 별빛처럼 차가갑고 날카롭게 그리고 결연하게. 강 여사의 조용한 복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깨진 57 쟁반은 강 여사의 복수심에 불을 지핀 작지만 강렬한 불씨가 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 여사는 결심한 듯 굳은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한 곳. 강 여사의 오랜 친구이자 이름난 변호사인 박 변호사의 사무실이었다. 박 변호사와의 인연은 실로 오래되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박 변호사와는 막역한 사이로 지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박 변호사는 늘 강 여사를 잊지 않고 안부를 물으며 챙겨주었다. 강 여사에게 박 변호사는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였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어쩌면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과도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강 여사는 생각했다. 박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따뜻한 미소로 강 여사를 맞이했다. 강 여사. 웬일이야? 이 귀한 손님이 여기까지 직접 오시고. 박 변호사는 반갑게 강 여사를 맞이하며 소파에 앉도록 권했다. 강 여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았지만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박 변호사는 강 여사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고? 강 여사는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 겪었던 며느리의 횡포와 구박 그리고 57 쟁반 사건까지 숨김없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꺼내는 동안 강 여사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글썽거렸고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다. 박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강 여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강 여사의 이야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박 변호사의 얼굴은 분노로 이그러져 있었다. 특히 며느리가 5.7 쟁반을 깨뜨리고도 건성으로 사과했다는 대목에서는 주먹을 꽉 쥐며 격분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강 여사의 긴 이야기가 끝나자 박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탄식했다. 지혜 씨 아주 악독하군요. 정말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까지. 박 변호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 변호사는 강 여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강 여사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릴 테니 저 악독한 며느리 제가 그냥 두지 않겠어요. 박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강 여사는 왠지 모를 안도감과 든든함을 느꼈다. 그래, 이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거야. 강 여사는 박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박 변호사는 강 여사의 상황을 법률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구박과 멸시, 부당한 노동 강요 등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혹시 며느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각도로 법률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며느리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며느리의 구박과 멸시는 감정적인 학대에 해당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고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부당 노동 역시 가족 간의 도움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법적인 직접 처벌은 어렵지만 박 변호사는 다른 방향으로 곡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바로 강 여사가 남편에게 상속받은 재산이었다. 강 여사, 혹시 남편분께서 남겨주신 재산은 좀 있으신가요? 박 변호사의 질문에 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작은 아파트 한 채랑 예금 조금이 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알면 또 뭐라고 할까봐 숨기고 있었어요. 강 여사의 말에 박 변호사의 눈이 번뜩였다. 바로 이거다. 숨겨둔 재산. 이것이야말로 며느리에게 통쾌한 복수를 선사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박 변호사는 직감했다. 박 변호사는 강 여사에게 말했다. 강 여사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며느리에게 아주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빙긋 웃으며 자신이 구상한 복수 계획을 강 여사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핵심은 숨겨둔 재산을 미끼로 며느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강 여사가 가진 아파트와 예금을 마치 거대한 덫처럼 이용하여 며느리를 올가매고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시작은 완벽한 연기였다. 박 변호사는 강 여사에게 이제부터 며느리에게 절대 순종적인 척 연기하라고 주문했다. 시키는 대로 다 하세요. 굽실거리고 죄송하다고 빌고 완전히 착한 시어머니 연기를 하는 겁니다.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요. 박 변호사의 말에 강 여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착한 시어머니 연기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박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지금까지 며느님은 강 여사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강 여사가 갑자기 강하게 나가면 며느님은 오히려 반발하고 더 악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가 완전히 순종적인 착한 시어머니 연기를 하면 며느님은 방심하게 될 겁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보네 하면서 경계를 풀고 안심하게 되겠죠.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방심한 틈을 타서 숨겨둔 재산을 무기 삼아 며느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박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보니 강 여사도 계획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맞아. 지금까지 며느리는 나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었지. 내가 순종적인 척 연기를 하면 분명 방심할 거야. 그때를 틈타서 복수를. 강 여사는 박 변호사의 계획에 흥미를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속는 셈치고 한번
착한 시어머니 연기를 해보는 거야. 어차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 강 여사는 박 변호사에게 계획을 자세히 듣고 복수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들었다. 박 변호사는 노련한 솜씨로 복수극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마치 한 편의 잘 짜여진 드라마 각본처럼 치밀하고 완벽한 복수 시나리오가 박 변호사의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복수의 감독 박 변호사, 주연 강 여사, 그리고 악역 며느리 김지혜. 이제 복수극의 화려한 막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강 여사는 박 변호사에게 깊이 감사하며 사무실을 나섰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왠지 모르게 가벼워진 듯했다. 복수에 대한 희망, 그리고 박 변호사에 대한 믿음, 그 두 가지가 강 여사의 어두운 마음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있었다. 강 여사의 조용한 복수, 착한 시어머니 작전은 이제 드디어 시작될 예정이었다. 며느리 지혜는 과연 이 무시무시한 복수의 덫을 눈치챌 수 있을까? 아니, 눈치챌 리 없을 것이다. 방심은 늘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되는 법이니까. 결연한 눈빛으로 박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강 여사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착한 시어머니 연기 리허설을 했다. 어떻게 하면 며느리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며느리를 방심하게 만들 수 있을까? 머릿속은 온통 복수 작전 성공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 여사는 굳게 다짐했다. 오늘부터 나는 김지의 맞춤형 착한 시어머니가 되는 거야. 내 안에 숨겨진 분노와 복수심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겠어. 완벽한 연기로 며느리를 속이고 마지막 순간에 통쾌하게 뒤통수를 쳐주리라. 집에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지혜가 힐끗 강 여사를 쳐다봤다.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 이제 오셨어요? 저녁 준비는 다 됐어요? 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걸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강 여사는 활짝 웃으며 일부러 더 밝고 싹싹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지혜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지? 어머니가 저녁 맛있게 준비해 놓을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강 여사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지혜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평소에는 퉁명스럽고 무뚝뚝하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싹싹하게 칭찬을 하고 살갑게 말을 걸어오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지혜는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강 여사를 쏘아봤다. 강 여사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어머니는 아무 데도 안 아파. 그냥 이제부터 우리 며느리한테 좀 더 잘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동안 어머니가 너무 무뚝뚝하게 대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강 여사는 일부러 더 오버스러운 표정과 말투로 연기를 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척에게 아첨하는 듯한 어색하고 과장된 친절함이었다. 지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강 여사의 태도 변화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준비 시간. 강 여사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더 정성껏 요리를 했다. 지혜가 좋아하는 메뉴를 미리 알아보고 최대한 입맛에 맞게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평소에는 대충 차려주던 샐러드도 오늘은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듬뿍 넣어 화려하게 장식했고, 국도 며느리가 좋아하는 해물 순두부찌개로 준비했다. 식탁을 차리는 동안에도 강 여사는 쉴 새 없이 며느리 칭찬을 늘어놓았다. 아이고, 우리 며느님은 어쩜 이렇게 요리도 잘하실까? 솜씨가 갈수록 느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무리 해도 며느님처럼 맛있는 요리는 못 만들겠더라. 며느님은 센스도 얼마나 좋으신지. 옷 입는 맵시하며 화장하는 솜씨하며 어쩜 그렇게 세련되셨을까? 어머니는 며느님처럼 예쁘게 꾸미는 건 도저히 못 따라 하겠더라. 강 여사의 끊임없는 칭찬 공세에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지혜도 점점 기분이 좋아지는 듯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고 강 여사의 칭찬에 은근히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어머니, 저도 사실 어머니 음식 솜씨도 좋으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어머니가 해주시는 나물 반찬은 정말 최고예요. 지혜의 칭찬에 강 여사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제야 본심을 드러내는구나. 칭찬 몇 마디에 꼬리치는 꼴이라니. 하지만 겉으로는 더욱 환하게 웃으며 며느리 칭찬에 화답했다. 정말이니? 어머니 솜씨도 좋다고 생각해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 며느리 좋아하는 반찬 많이 해줄게. 식사 시간 내내 강 여사는 며느리 비위를 맞추는데 온 신경을 쏟았다. 맛있는 반찬은 며느리 앞에 먼저 놓아주고 국도 며느리 그릇에 먼저 퍼주고 심지어 며느리가 싫어하는 반찬은 슬쩍 치워주기까지 했다.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극진한 며느리 모시기였다. 아들 준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어리둥절해하며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혜는 점점 콧대가 높아지고 기세등등해지는 듯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강 여사의 착한 시어머니 연기는 계속되었다. 며느님, 오늘 설거지는 어머니가 할게요. 며느님은 피곤하시니까 푹 쉬세요. 강 여사의 말에 지혜는 짐짓모지기는 척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래요? 어머니가 설거지 해주시면 정말 좋죠? 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한지. 그날 이후로 강 여사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착한 시어머니로 변신했다. 며느리에게 더욱 굽실거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며느리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며느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애완견 산책은 어머니가 시켜드릴게요. 며느님은 집에서 편히 쉬세요. 며느님, 혹시 빨래할 거 있으세요? 어머니가 깨끗하게 빨아드릴게요. 며느님, 저녁 메뉴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가 뭐든지 다 만들어 드릴게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지혜도 점점 강 여사의 태도 변화에 안심하며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며칠, 몇 주, 시간이 흐르면서 지혜는 강 여사의 착한 시어머니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보네. 원래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굽신거려야 하는 법이지. 지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 시어머니는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혜는 더욱 기세등등해져 강 여사를 하대했고 노골적으로 하녀 취급을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리모컨 좀 가져다 주세요. 제가 손을 뻗기가 귀찮아서요. 어머니, 커피 한 잔만 타다 주세요. 제 입맛에 딱 맞게 알아서 잘하시죠. 심지어 손님이라도 오는 날에는 어머니, 손님 접대는 당연히 어머니 몫인 거 아시죠? 음식부터 청소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세요. 혹시라도 실수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라며 협박하기까지 했다. 강 여사는 그런 며느리의 하대에도 겉으로는 웃으며 순종하는 척 연기했다. 네, 알겠습니다. 며느님,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알아서 다 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칼날을 갈았다. 그래, 마음껏 짖어라. 지금 실컷 웃어둬라. 내 오만함이 결국 내 무덤을 파는 일이 될 테니까. 내가 방심하면 방심할수록 내 복수는 더욱 짜릿하고 통쾌해질 거다. 강 여사는 속으로 비웃으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었다. 착한 시어머니 가면 뒤에 숨긴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을 며느리 지혜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리라. 자신의 방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말을 불러올지를. 복수의 시계는 이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최후의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드디어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운명의 디데이, 복수의 날이 밝았다. 강 여사는 새벽부터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은 아들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날. 평소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강 여사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다. 설레는 기대감과 함께 긴장과 불안감이 뒤섞여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과연 복수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며느리는 순순히 덫에 걸려들까? 혹시라도 계획이 틀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강 여사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노력했다. 오늘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내는 거야. 더 이상 며느리에게 휘둘리는 삶은 끝내겠어.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되찾을 거야. 강 여사는 결연한 표정으로 칼을 잡고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다. 오늘 저녁 메뉴는 강 여사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최고급 만찬이었다. 싱싱한 해산물을 듬뿍 넣은 궁중 해물찜, 며느리가 좋아하는 갈비찜,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 손주를 위한 달콤한 꿀떡까지 식탁 가득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고 식탁 장식에도 신경을 쓰는 등 강 여사는 마치 잔치라도 벌이는 듯 화려하고 풍성한 저녁 식탁을 준비했다. 하지만 화려함 속에 감춰진 것은 차가운 복수의 칼날이었다. 강 여사는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착한 시어머니 연기를 잊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살갑게 말을 걸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분위기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지혜야, 오늘 저녁 메뉴 어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며느리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하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지혜는 콧방귀를 뀌며 뭐, 나쁘진 않네요. 솔직히 어머니 음식 솜씨는 이제 기대 안 해요. 그래도 오늘은 좀 신경 쓰신 것 같으니 봐드릴게요. 지혜는 여전히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은근히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강 여사의 착한 시어머니 연기는 완벽하게 며느리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 준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묵묵히 밥만 먹을 뿐이었다. 눈치 없는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강 여사는 드디어 복수의 서막을 열기 위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혜야, 사실 어머니가 너희에게 할 말이 좀 있다. 강 여사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지혜는 콧방귀를 뀌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또 무슨 잔소리를 하시려고 피곤해 죽겠는데 괜히 뜸 들이지 마시고 빨리 말씀하세요. 지혜의 냉담한 반응에도 강 여사는 흔들리지 않고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다. 하얀 봉투 안에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강 여사의 선물이 들어 있었다. 이것 좀 보렴. 지혜야. 이게 뭐예요? 지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으며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든 지혜는 처음에는 무심하게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지혜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서류는 다름 아닌 강 여사 명의의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억대의 예금 잔고 증명서였다. 평소 낡은 옷만 입고 다니고 돈 한 푼 없는 늙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강 여사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었다니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이게 어머니 재산이었어요?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강 여사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빙긋 웃었다. 드디어 복수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강 여사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드디어 터뜨릴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강 여사의 미소는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의 가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칼날을 갈아온 복수자의 차가깝고 섬뜩한 미소였다. 그래, 너희가 그토록 무시하던 늙은 시어머니가 너희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이제 알겠니? 강 여사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지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버렸다.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탐욕과 욕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지혜의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다. 아들 준수 역시 어머니의 재산 규모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강 여사만 바라볼 뿐이었다. 드디어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강 여사의 복수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며느리 김지혜는 이제 곧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강 여사는 미리 준비한 계약서를
마치 최후 통첩장처럼 며느리에게 내밀었다. 하얀 종이 위에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세월 며느리가 강 여사에게 가했던 모든 억압과 멸시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이자 통쾌한 복수의 선언이었다. 이건 어머니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계약 조건이다. 강 여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계약서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조항 하나하나가 며느리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과 같았다. 첫째, 강 여사는 아파트와 예금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다. 둘째, 집안일은 각자 분담하고 강 여사에게 부당한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셋째, 강 여사에게 폭언이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계약은 즉시 파기되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증한다. 계약서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특히 마지막 조항은 지혜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만약 계약을 어길 시 강 여사의 전 재산이 사회에 기증된다는 조건은 돈에 눈이 먼 지혜에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지혜는 계약서를 찢어버릴 듯 노려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악을 썼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희한테 돈을 뜯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지혜의 격렬한 반응에도 강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냉정하게 받아쳤다. 뜯어내는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다. 너희는 그동안 나를 식모처럼 부려먹었으니 이제부터는 그 대가를 치러야지.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하녀 노릇은 하지 않을 거다. 내 남은 인생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강 여사의 단호한 태도에 지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 순종적이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약 조건을 흥정하려 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께 잘할게요. 계약서 같은 건 없던 걸로 하시고 저희 그냥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아요. 네. 지혜의 능글맞은 태도에 강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행복하게 살자고. 이제 와서 그런 뻔한 거짓말은 집어치워. 너희들이 나에게 했던 짓들을 내가 다 잊을 거라고 생각하니 나는 이제 너희들을 믿지 않아. 오직 이 계약서만이 너희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강 여사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콱 내려놓으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선택은 너희들 몫이다. 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내 조건에 따르던가 아니면 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던가. 결국 지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재산을 포기하거나 계약 조건에 따르거나. 돈에 눈이 먼 지혜는 결국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계약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지혜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강 여사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속으로 통쾌함을 느끼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강 여사는 계약서 사본을 챙기고 미리 준비해둔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더 이상 너희들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없을 거다. 강 여사가 향한 곳은 박 변호사가 미리 마련해준 아늑한 아파트였다. 넓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고 무엇보다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강 여사의 마음에 쏙 들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며 강 여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고요한 아파트, 따뜻한 햇살,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 모든 것이 강 여사를 편안하게 감싸 안아주는 듯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시달리며 억눌렸던 감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로움이 밀려왔다. 옆집 아줌마는 이사 온 첫날부터 따뜻하게 강 여사를 맞이하며 살갑게 대해주었다. 떡과 과일을 들고 와 살갑게 인사를 건네는 옆집 아줌마의 따뜻한 마음에 강 여사는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기 시작했다.
옆집 아줌마는 강 여사의 말벗이 되어주었고 함께 동네 마트도 가고 공원 산책도 하며 강 여사의 새로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 강 여사는 잊고 지냈던 웃음을 되찾았다. 강 여사는 그동안 며느리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다. 예전에 즐겨 그렸던 수채화 그림을 다시 꺼내 들고 붓을 잡았다. 고요한 방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 강 여사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캔버스 위에 물감이 번져나가듯 강 여사의 마음속에도 서서히 행복이 번져나갔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함께 요리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며 활기찬 노년 생활을 시작했다. 강 여사의 삶은 더 이상 어둡고 우울한 그림자로 뒤덮여 있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 자유, 행복, 활력, 이 모든 단어들이 강 여사의 삶을 아름답게 채색하고 있었다. 며느리 지혜는 계약 조건 때문에 겉으로는 강 여사에게 깍듯하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만을 품고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강 여사에게 굽신거리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갖다 바치는 것도 배 아파 죽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계약서를 어길 경우 모든 재산을 잃게 될까봐 억지로 분노를 사귀며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해야만 했다. 지혜는 강 여사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선물 공세도 펼치고 심지어 집으로 찾아와 싹싹하게 굴기도 했지만 강 여사의 차가운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강 여사는 며느리의 가식적인 행동에 일절 흔들리지 않고 선을 그으며 냉담하게 대했다. 지혜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더욱 군통을 터뜨렸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스스로 쳐놓은 덫에 자신이 꼼짝없이 걸려든 꼴이었다. 아들 준수는 뒤늦게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다. 아내에게 억눌려 살면서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눈물까지 글썽거렸다. 하지만 강 여사는 아들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너희는 이미 내 마음에서 떠났어.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강 여사의 싸늘한 태도에 준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어머니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준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강 여사는 며느리에게 통쾌하게 복수했지만 복수의 쾌감은 잠시뿐이었다. 진정으로 강 여사를 행복하게 만든 것은 복수 성공 자체가 아니었다.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자신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것을 강 여사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강 여사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오직 자신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미소가 아니었다. 억압과 절망을 딛고 일어선 강인하고 아름다운 진정한 승리자의 미소였다. 강 여사의 통쾌한 복수극은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되찾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감동적으로 막을 내린다.